마지막 베팅이 10년 전 마카오에 있었던 마카오 김입니다. 그런데 오늘은 복면타자에 출연했기 때문에 마카오 김이 아닌 (10년째) 도박을 끊고 있는 김형주라고 합니다.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제가 여기 출연한다고 하는 게 내가 다 용서받았나?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? 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내가 나오는 거 불편해하지 않을까?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출연하게 됐고, 쭉 가다 보니까 하나의 캐릭터처럼 돼서 부캐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업을 크게 하는 아버님 덕분에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컸다고 생각해요. 사립초등학교를 나왔다든가, 어렸을 때 바이올린 첼로를 과외로 받았다든가, 부모님의 치맛바람도 있었을 거고, 육성회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, 학교에서 받았던 그런 특별 대우들이 고작 내가 태어나면서 나에게 주어진, 운 좋게 주어진,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성취한 것도 아닌데 그거에 취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, 이런 생각이 머리에 박혔던 것 같아요. 계속 가진 못했죠. 흔한 얘기처럼 IMF가 왔고 집은 부도가 났고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조건이 없어졌어요. 근데 다행히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갔고 가보니까 더 알겠는 거예요. 내가 특별하지 않구나. 야, 나보다 잘난 애들 너무 많은데 내가 진짜 특별한 게 아니네 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. 아마 그때부터 더 내가 특별하지 않은 걸 들키지 않으려고 남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지냈던 것 같아요. 내가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남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거, 어떻게 하면 내가 깡통에게 걸리지 않을까,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쭉 살았던 것 같고, 그러다가 우연히 접한 도박이 그 많은 것들을 상쇄해 줬거든요. 도박을 해서 맞췄어요. 남들은 다 틀렸는데. 이건 부모님 때문에도 아니고 이건 온전히 나 때문에 내가 해낸 거다 라는 성취감, 그리고 항상 쪼들렸던 경제생활, 항상 얻어먹었던 거 신나게 폼나게 쏠 수도 있었고, 나를 전전긍긍했던 이잔날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선납을 해버릴 수도 있었고, 도박이 성취감을 느끼면서 특별하게 나를 해준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놓겠어요. 아마 그렇게 도박에 점점 젖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. 이 얘기를 밖으로 뱉으면 제 마음이 좀 항상 동요가 돼서 어려운 얘기긴 한데, 도박 중독에 빠져서 도박을 계속 하게 되면 바닥을 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. 바닥을 쳤을 때 모든 게 최악이고 모든 게 나쁘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. 온전한 내 민낯을 볼 수 있거든요. 누구의 아들, 누구의 친구 이런 거 다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태어난 나의 민낯을 볼 수 있는데, 그 민낯을 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, 저는 도박을 하게 되면서 횡령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횡령 전과자이기도 한데, 회사 돈을 훔치다 보니까 걸리게 되는 건 기한이 있거든요. 이 기한 안에 이걸 메꿔 놓든지 메꿔 놓지 못하면 다 들키게 되니까, 그 순간에 임박했을 때 죽을까? 죽어야 되나? 들켰을 때 나에게 올 화살들, 원망들, 그 수치심, 그 사람들이 겪을 고통,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? 와, 죽어야 되겠는데? 근데 그럼 죽기 전에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? 라고 해서, 죽기 전인데 그거보다 더한 거 못하나? 어차피 죽을 건데 아무 데도 돈을 더 빌릴 수 없고 이미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황이고 죽을 건데 이거라도 해보자. 호주머니 안에 날카로운 송곳이었나? 무기가 될 만한?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걸 넣고 집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으슥한 데를 밤에 찾아가요. 어두운 밤거리에 혼자 숨어 있어요. 사람이 지나가면 뭐라도 해봐야지, 그 돈 가지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봐야지, 그렇게 한참 있었거든요. 근데 못하더라고요. 그때가 저의 민낯을 본 첫 번째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나라는 인간은 궁지에 몰리면,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고, 심지어 나한테 굉장히 은인 같은 사람도 배신도 할 수도 있고, 남의 돈을 훔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남을 해치지는 못하나 보다. 그러고 돌아오는 길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불쌍해서였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. 결국 아무 일도 못했잖아요. 데드라인은 다가왔고. 그래서 도망갑니다. 마카오로. 참 도박 중독자답죠. 도망가는 곳이 마카오입니다. 회사 돈 훔쳐서 도망가요.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 되면 죽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마카오에 가는데, 결국
거기에서도 소득 없이 그렇지만 용기가 없어서 죽지 못하고 저의 은인 같던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을 배신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끼쳤는데 그분들이 결국 거기까지 절 잡으러 와서 그분들 손에 이끌려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횡령으로 자수를 하게 되고 구치소에 들어갔는데요. 구속 재판을 하는 거죠. 도주의 염려가 있잖아요. 1심, 2심까지 다 받게 됐는데요. 9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었습니다. 그 9개월의 시간을 끝나고 2심 판결이 징역 3년, 집행유예 5년, 사회봉사 400시간 그러면서 나가래요. 3년 이상 안에 살 줄 알았었는데 집행유예를 준대요. 말이 안 되잖아요. 9개월간 갇혀 있었고 3년을 더 살 수도 있었는데 나가라는데 처음으로 실감이 된 거였어요. 계속 밀어놨고 어차피 난 이 안에 살 거니까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나가려니까 드디어 실감이 되는 건 와, 나 이제 나가면 전과자의 도박 중독자로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을까? 난 용기가 없어서 못 죽을 텐데 그 책임을 짊어지고 살 수 있을까? 근데 나는 살고 싶은데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살고 싶은 거면 도박을 해서는 안 되겠다. 그렇다면 일단 도박은 멈춰야겠다. 거기서 나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도박을 멈추고 있거든요. 제가 만나본 도박 문제를 끊으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도박 왜 끊으세요? 물어보면 부모님한테 미안해요. 자식들 보기 쪽팔려서 더 이상 못하겠다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결국 이유가 바뀌는 거라서 그들과 관계가 흩어지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이와 관계가 틀어지면 와이프랑 이혼하면 도박을 다시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근데 다행히 저는 그 이유를 제 안으로 가져와서 지금까지 그래도 10년간 도박을 잘 멈추고 있지 않나? 그렇게 생각합니다.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갔던 것 같아요. 센터에 찾아와 상담사도 만나봤고 지혜에 가서 수십 년간 도박을 끊었다는 사람들한테 이유도 물어봤고 모든 사람들한테 한번 답을 다 구해봤는데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더라고요. 와닿지 않는 얘기였어요. 이거는 방법이 없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찾기 시작했어요. 도박 관련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. 내가 안 해봤던 일들을 좀 해보면 알 수 있나? 도박과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일들도 막 찾아냈어요. 뭐 한 달간 자원봉사를 가본다든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여행을 일부러 막 떠나본다든지 그러니까 그 5년의 시간을 저는 온통 도박을 안 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쭉 지냈던 시간이에요. 직업도 불지 않았어요. 왜? 돈이 있으면 난 또 할 것 같은데?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이 이유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가야겠다. 그래서 5년간 대리운전을 그것도 길게도 하지 않았어요. 생활비, 갚아야 될 돈들, 대학원비 이것만 아주 조금씩 벌고 나머지 시간은 다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적도 중독 관련된 영화들을 많이 본 것도 도박과 상관없을 수 있는 것들 안에서부터 답을 찾았어요. 한 그 5년의 시간 동안 하다 보니 어렴풋이 알게 됐거든요. 내가 스스로 답이 없으니까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 많은 노력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제 안에 기초 체력을 좀 쌓아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도박을 멈춰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저것을 막 나에 대해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때 알게 됐어요.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구나. 근데 돌아보니 부모님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고 느꼈을 때 그 이후에 내가 특별하지 않구나를 느꼈을 때 결국은 다 남의 욕망만 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. 아주 쉽게 얘기하면 또 이런 거 비싼 옷을 입어야 돼요. 왜? 난 깡통인데 들키지 않으려면 나는 사실 그런 재력이 없으니까 짝퉁 옷도 입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남의 기준치에 충족시키려고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와서는 확실하게 느껴요. 이제 온전히 내 기준으로 살아보자. 그게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지난한 작업일 수는 있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. 도박을 끊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썼다. 도박 중독 문제를 겪은 대부분의 분들, 밑바닥을 쳐봤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들 얘기하세요. 자살을 꿈꿨다, 시도했다, 실패했다.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스스로 내가 살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는 거거든요. 그 마음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. 도박을 멈췄다고 나는 살아도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아니에요. 여전히 저도 제가 100% 용서되지 않아요. 저는 도박을 끊는 건 내가 날 용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남이 내린 사형 선고가 아니라 내가 내린 사형 선고야. 넌 살 가치가 없어. 죽어 이 새끼야 라고 했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한 거나 운이 좋아서 산 거잖아요. 근데 고작 도박 하나 안 했다고 내가 다시 살만한 사람이 돼요? 그럴 리가 없어요. 얼마나 많은 사람 피해를 끼쳤는데 얼마나 내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용서가 될 리가 있나요? 나를 용서하기가 어려워요. 되게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그리고 와장창 놀라운 경험을 해요. 스스로 뺨을 때리기도 하고 저 같은 새끼도 했는데요.